목이 칼칼하고 따가우신가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죠? 오늘은 배로 이 모든 걸 해결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배의 효능부터 부작용, 올바른 섭취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건조함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11월 환절기에는 공기가 정말 건조해져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죠. 여기에 난방까지 시작하면 더 심해집니다. 실내 습도가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목 점막의 수분이 계속 날아가면서 따갑고 아픈 겁니다. 목이 건조하면 세균도 잘 번식해요. 둘째, 기관지 염증입니다. 감기나 독감을 앓고 나서도 기관지에 염증이 남아 있어요. 바이러스는 사라졌는데 염증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 염증이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기침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관지 점막이 부어 있고 예민해져 있어요.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나오는 상태죠. 셋째, 과도한 목 사용입니다.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선생님, 강사, 상담사, 영업직 분들이요. 하루 종일 말을 하시면 목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대가 계속 진동하면서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성대가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노래를 자주 부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 있어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목까지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지죠. 목이 쓰리고 신맛이 느껴지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째, 호비루 증상입니다. 코에서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을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합니다. 이럴 때 배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배의 효능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수분 공급 효과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무려 90%나 들어있어요. 과일 중에서도 수분 함량이 정말 높은 편이죠. 건조한 목에 수분을 듬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목이 촉촉해지면 따가운 느낌이 사라집니다. 점막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둘째, 루테올린의 항염 효과입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줄여주는데 정말 탁월해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기침도 자연스럽게 멈춰요. 여러 연구에서 루테올린의 항염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셋째,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입니다. 배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손상된 목 점막 세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세포 재생을 도와서 목이 빨리 나아요. 또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넷째, 소르비톨의 진해 효과입니다. 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진해제 역할을 합니다. 기침 중추를 진정시켜서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기침 시럽에도 소르비톨이 들어가요. 배는 천연 기침 시럽인 셈이죠. 다섯째, 알칼리성의 중화 효과입니다. 배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목의 산성을 중화시켜서 자극을 줄여줍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역류한 위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여섯째, 식이섬유의 면역 효과입니다. 배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아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인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일곱째, 비타민과 미네랄 효과입니다. 배에는 비타민C, 비타민K, 칼륨 등이 들어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전반적인 건강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예요. 여덟째, 팩틴의 보호 효과입니다. 배의 팩틴 성분이 목 점막을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줘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목을 보호하는 거죠.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배를 아주 많이 써요. 목 질환 치료에 수천 년간 사용됐거든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배가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멈춘다고 나와 있어요. 서양 의학 연구에서도 배의 항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기관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배를 먹고 증상이 크게 나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럼 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찐 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를 찌면 따뜻해지면서 목을 더 진정시켜줘요.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배를 깨끗이 씻으세요.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돼요. 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루테올린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배를 4등분 또는 6등분 하세요. 너무 크게 자르면 속까지 안 익어요. 씨 부분은 제거하세요. 씨는 먹으면 안 돼요.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배를 올려놓으세요. 김이 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20분에서 30분 쪄주세요. 배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뜨거울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따뜻한 배가 목을 더 진정시켜 주거든요. 식혀서 드셔도 괜찮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하루 1개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 날 수 있어요. 찐배는 냉장 보관하시고 2일 안에 드세요. 둘째, 배즙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배즙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배 2개를 준비하세요. 큰 배면 1개 반도 괜찮아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세요.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부어서 갈아주세요. 물은 배가 잠길 정도면 돼요. 체에 거르면 깨끗한 즙이 나와요. 거르지 않고 그냥 드셔도 식이섬유 섭취에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1숟가락 넣으세요. 꿀의 항균 효과가 더해지면 금상첨화예요. 생강을 조금 갈아 넣어도 정말 좋아요. 생강 엄지손가락 1마디 정도요. 생강의 항염 효과가 배와 시너지를 내거든요.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더해져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만든 배즙을 하루 2번 드세요. 아침 식사 후 1컵, 저녁 식사 후 1컵. 1컵은 200ml 정도면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더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거나 중탕으로 데우세요. 너무 뜨겁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미지근하게만 하세요. 셋째, 배차도 만들 수 있어요. 배차는 만들기도 쉽고 보관도 편해요. 배 1개를 얇게 썰어주세요. 2mm에서 3mm 정도로요. 물 500ml에 배를 넣으세요. 약한 불로 20분에서 30분 끓이세요. 배가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오래 끓이는 게 좋아요. 여기에 대추 3개를 넣으면 정말 좋아요. 대추가 기력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생강 1조각도 넣으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도라지 1뿌리 넣어도 좋습니다. 도라지와 배는 목의 최고의 조합이거든요. 꿀은 다 끓인 후에 넣으세요. 끓이면서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이렇게 만든 배차를 하루 3번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1컵씩요. 보온병에 넣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3일 안에 드세요. 넷째, 생배를 그냥 드셔도 좋아요. 간편하고 쉽죠. 하지만 찐 배나 배즙보다는 효과가 덜해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먹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는 피하세요. 배가 찬 성질이라 빈속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식후 30분 뒤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먹으면 부담이 없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밤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기 일 시간 전에 따뜻한 배차 1잔 드세요. 목도 편해지고 잠도 잘 와요. 배에 소르비톨 성분이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또 배의 천연 당분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배는 찬 성질입니다. 한의학에서 배는 차가운 성질로 분류돼요. 평소 속이 냉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손발이 항상 차갑고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하루 1개 정도만 드세요. 생배보다는 찐 배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찌면 찬 성질이 많이 완화되거든요. 둘째, 설사하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배의 소르비톨 성분이 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하루 1개 이하로 드시고 상태를 보세요. 설사가 심해지면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셋째,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분을 주의하셔야 해요. 배 1개에는 당분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약 20g 정도의 당분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1개에서 1개만 드세요. 식후에 드시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역류성 식도염 심한 분들도 주의하세요. 배의 산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소량부터 시작해서 괜찮으면 양을 늘리세요. 생배보다는 찐 배가 자극이 덜합니다. 5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배를 먹고 입이 붓거나 가려우면 알레르기일 수 있어요.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이 곤란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기간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빠르면 하루만 먹어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목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3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마른 기침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일주일이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요. 2주 정도 드시면 완전히 나아요. 하지만 2주 이상 먹어도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후두염이나 인후염, 편도염일 수도 있어요. 심하면 폐렴이나 천식, 결핵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특히 피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고열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배를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배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요.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드는 가스예요. 그래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돼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세요.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자른 배는 공기와 닿으면 갈변돼요.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랩으로 잘 싸서 냉장 보관하고 2일 안에 드세요. 소금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갈변을 막을 수 있어요. 레몬즙을 뿌려도 좋고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목이 아픈 이유는 건조함, 기관지 염증, 과도한 목 사용, 역류성 식도염, 후비루입니다. 배가 수분 공급, 루테올린 항염, 폴리페놀 항산화, 소르비톨 진의 효과로 해결해 줍니다. 찐 배가 가장 좋고 하루 한 개면 충분해요. 껍질째 쪄서 20분에서 30분 뜨겁게 드세요. 배즙은 하루 2번, 배차는 하루 3번 드시면 돼요. 식후 30분에 드시고 자기 전에 드시면 더 좋아요. 찬 성질이니 속 냉한 분, 설사 잘하는 분 조심하세요. 당뇨 있으시면 하루 반 개에서 한 개만 드세요. 하루만 먹어도 효과 있고 일주일이면 거의 나아요. 2주 넘게 증상 지속되면 병원 가세요. 에틸렌 가스 많이 내니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도라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